152페이지 지구 다니기.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학원도 강의를 또 부탁해서 갔더니 거기도 또 3개월을 또 하는 거예요. 3개월 중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얼마 남았어 이제? 6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2개월 반을 했는데도 진도를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6주에 거기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긴 한데 8주 해도 빠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려면 제가 또 궁리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뭘 하고 뭘 뺄 건가 이런 것도 막 궁리를 좀 많이 하는데, 자 152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겠습니다. 안동에 도시 지역도 있고 도시 외의 지역도 있죠. 도시 지역에는 용도 지구도 있을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관광단지,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도시 외의 지역이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도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특별히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의 일부에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여기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도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에 정할 수 있고 일부 또는 전부에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다음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시험에는 다음이라고 안 나오겠죠? 뭐라고 나와 시험에는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 관광단지의 전부나 일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빨간색은 아무리 전부라 하더라도 안동시의 일부죠? 이거는 다 안동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뭘 수립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죠? 여기서는 일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는 전부라고 한 말과 무슨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는 여기에 전부를 말하는 거고 저기 일부는 이 전체 일부를 말하는 거고 아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일부, 얘가 나오면 전부 일부 이거 기억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정답 확률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도 50%입니다. 그때 살짝 바꾸면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여기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여기는 여기에 있는 것의 전부라는 말이니까 우선관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있는 사항은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자,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한 가지만 내가 말할 거고요.
이거 이제 그런데 지구 단위 기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정하여야 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됐대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됐어. 지정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말을 할 테니까 뒤에 뭘로 끝나야 되나 보세요. 도시개발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5년 지났어요. 지정? 5년 지났어요. 지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읽으면 됩니다. 관광단지에서 사업이 끝나고, 산업단지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어요. 지정? 할 수 있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 원장님도 혼날까 하면서 노란 색연필을 이렇게 여러 번 칠했는데, 여기만 해야, 다른 데 할 수 있다, 전부 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폐지가 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지정해야 됩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로 편입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 지정?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내가 노란색 왜 표현했냐고. 노란색만 해당된다고, 노란색만. 이것까지도 노란색만 이렇게 딱 썼잖아요.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다. 여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거도 외워야 되고 숫자도 외워야 돼요. 숫자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노란 거, 하얀 거를 노란 거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칠판을 보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담아가야 되니까 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안동에 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합격했죠? 그럼 저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합격하는 순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를 알면 좋아요. 나는 공법을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민법을 물어봐도 되고, 중개사법을 물어봐도 되고, 그거 알고, 변호사와 관련된 거, 법률 문제도 물어봐도 돼요. 그럼 주변에 우리 모임에, 법원장, 검사, 무슨 변호사 많으니까 내가 전화하면 다 바로바로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저하고 정을 떼면 안 돼. 자, 10년 가지고 우리의 정을 떼는데 뭐라고요? 택도 없다. 10년 가지고 정을 떼는데 택도 없어. 자, 10년이고 무슨 구역만 그래요? 정비구역과 어디? 택지개발지구만 그렇다고요. 다른 데는 아니고. 10년 가지고 뭐 정을 산다 이러지 말고 정을 떼는 택도 없다. 산업단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빛이 1초에 얼마를 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나중에 3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안 돼요. 3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너무 빨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시공을 초월한다.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30만 하는 것은 어디만 적용돼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한다 해서 30만 제곱미터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폐쇄가 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 아니 시공을 초월한다는 했는데 지금 개공 아니고 시공.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해야 되는 곳이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에서 폐쇄가 되는데 100만 제곱미터래요. 지정? 할 수 있다. 어디만 해야 돼? 시공만 30만이 시공만. 시공초월.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30만일 때는 지정해야 됩니다. 뭐 다른 암기 팁 없고. 그래서 여기 노란색은 암기사. 여기 있는 건 암기사 아니고. 관광단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어디에 전문알부 다 맞다. 네, 할 수 있다면 다 맞는 거고. 해야 된다 나오면 여기는 대상 지역과 숫자 다 기억해. 10년, 30만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뭐 빛의 속도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암기하라고 머릿속에 담아가야지. 시험장에서 이걸 기억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칠판에 보고서 이겁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시험장에 기억하는 것까지가 이제 고려한 게 제 강의예요. 이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걸 3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3년 안에 수립하라는 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3년 동안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3년 된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던 것이 효력이 없어져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제일 뒤에 나오지만 우리 주민들이 위반 제한하는 경우 있어요? 위반 제한했을 때는 이건 시험에 알려줘요. 5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년 된 다음날 여기서 줬던 지구 단위 계획이 효력을 상실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빨간색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새롭게 규제하기 위해서 생긴 계획이죠. 그러면은 토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발 행위가 뭐예요? 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용, 건, 용, 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거 뭐예요? 높이. 필수예요, 필수.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게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라고 했지 다른 건 필수라고 안 했어요.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용, 건, 용이, 건폐율, 용적, 높이만 필수고 나머지는 교통처리 계획이라든가 뭐 경관이라든가 간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 필수만 여기도 필수만 암기했잖아요. 필수만. 임의적인 암기 안 했고. 필수 암기. 용, 건, 용이 필수사항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현재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걸 썼대. 그럼 얘하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으면 뭐하러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을 씁니까? 뭐하러 지구 단위 계획 써? 뭐하러 지구 단위 계획 정해서? 달리하려고 한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이걸 포함시킨다는 말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하냐고요. 여기 다가구 안 되고 전용 단독주택만 됩니다. 건폐로 50입니다. 용적률 100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여기다 이걸 할 필요 없잖아. 그죠? 특별히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럼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런 거지. 강화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다가구만 안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단독 말고 다중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 야 일종 전주지만 연립주택 허용할 수 있어. 지구 단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건폐율 50인데 야 건폐율 더 줄게. 아니 더 낮출 거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용, 건, 용이가 필수다 이런 말에서 다시 용, 건, 용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 달리 정한다는 말은 용, 건, 용이를 완화할 수 있다.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건축물의 용도 완화할 수 있는 거 맞죠? 2번 건폐율 완화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면 찾으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또 구체적인 수치가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현재 50%면 이거에 150, 1.5배, 75까지 줄 수 있고 여기 100이면 이거에 2배, 200까지 줄 수 있어요. 뭘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를 한옥마을을 보존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을 정했대요.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원래 주차장법에 따라서 2대를 설치해야 되는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하더라도 한 대도 설치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면 2대를 한 대만 해도 돼. 그러면 얼마 면제해줬어요? 완화했어. 50%. 2대인데 안 해도 돼. 그러면 얼마 완화했어요? 100% 완화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대도 안 하고 완전 면제하면 1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옥마을 보존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설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4번 부설 주차장 이것도 완화할 수 있는 거 맞죠? 100% 몰라도 완화는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뭐 숫자를 물어볼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거 물을 수 있고, 단독 문제 잘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뭐 2번, 건별 150 완화할 수 있다. 3번, 부설창 200 완화할 수 있다. 4번, 도시개발구의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종합 문제를 낼 겁니다. 이제는 점점. 전에는 딱 여기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5번, 정비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이거 섞어서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섞어서 내는 문제가 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쭉쭉 훑어보면서 볼 때 더 도움이 유리해요, 사실은. 근데 지엽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만 딱 한 문제 이러면 이거 안 본 사람 딱 놓치는 순간 막 틀릴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전체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종합 문제가 더 좋은 겁니다. 152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다음 페이지. 지구 단위 각종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 153페이지. 여러분의 가족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왜 시장, 군수가 그냥 바로 나왔죠? 동네 사업이라서. 대도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이렇게 낼 수 없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 이렇게 되겠죠? 네. 택지개발지구, 대지수송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중에 줄을 2개 긋고 싶어. 어디다 그어야 돼요? 동그라미를 치든 줄을 2개 긋든 어디다 그어야 돼요? 정을 떼는데 택도 없다. 여기다 글을 해야 되겠죠? 한다 그러면 다른 건 암기상 아니잖아요. 여기는 암기상이니까 거기 2개다. 옆에다가 또 10년 이렇게 쓰면 뒤에서 볼 때 또 생각나고 여기서도 생각나고 강약을 줘서 공부하자 이거요. 자, 8번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개를 긋고 싶어. 어디다 그어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시공. 도시자연공원 아닙니다. 그냥 공원이에요. 그냥 공원. 녹지에서 주거상업공원으로 변경하는 구역,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둘 중에 어디를 체크해야 돼요? 녹지에서 주거상업공원으로 편입된 변경되는 구역. 여기에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지금 금방 한 거를 또 복습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어디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에서 10년 지났을 때,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 30만 이상일 때, 녹지가 수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30만 이상일 때. 우리 책이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는가 한번 까먹으세요. 나중에 동영에 한번 할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냐면 안개발이 진행되고 나면 면적이 넓잖아요. 진행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거든. 부동산 개발에 불가역정하는 게 부동 학개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한번 개발이 잘못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래. 근데 그동안 묶여 있으니까 개발 붐이 일어나겠죠. 우후죽순 막 자기들 자유롭게 맡겨두면 난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라는 거거든요. 녹지가 주상호로 바뀌어도 그동안 눌려있던 거가 폭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것이 보존 녹지래요. 개발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듣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보존 녹지를 개발 많이 해요? 개발 녹지 개발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녹지 지역으로 존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녹지적으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이 괄호에 있는 말 내요. 이 책에는 없지만 그때 괄호에 있는 말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정리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걸 추가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시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 외의 지역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기 이러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가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이 중에 여기에 하나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지요. 이게 요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그럼 전에 10년 전에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권을 정하려면 그곳이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 맞았다고 전에는. 근데 여기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요건이 아니야. 근데 지금도 강의하는 애들이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권을 정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얘가 없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인데 이제는 이것도 생겼다고. 이것도 여기는 이게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도 지정할 수 있죠. 별도 또 이게 또 생겼어. 세모도. 근데 지금도 이것만 요건인 것처럼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전에 급식을 먹을 때는 1학년만 급식을 줬어요. 1학년 1반만 줬어. 급식을 먹으려면 1반이어야 된다. 예. 근데 2학년 3반도 급식을 주게 했대. 이때는 급식을 먹으려면 1반이어야 된다. 맞죠?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급식을 먹으려면 1반이어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어. 강의하는 애들이. 틀렸죠? 이것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어. 1반, 2반은 이제. 여기 들어간 그 요건을 외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새카맣게 써놨잖아. 지금. 155페이지에.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남들보다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응? 근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싫을 수 있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뺀 것도 생각해주고. 근데 하나는 해야 돼요. 이제 하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하나는 봐야겠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은 도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와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전지역이 있어요. 맞나요? 이런 곳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려면 여기밖에 안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그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만 기억하세요. 도시외의 지역 나오면 다 도시외의 지역 나오면 두 가지. 도시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쉽죠? 다음에 만약에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이 나와서 그럼 그게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것만 하시고 다른 것들은 뭐 피상적으로 그냥 암기해봐야 써먹지 실전에서 못 써먹어요. 지금은 다음 중 개발진흥지구 도시외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연결을 잘못한 것은 해가지고 안 나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외워봐야 필요 없어. 지금 문제 하나 나온 다음 얘 나올 거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그 말만 이제 봐주시고 156페이지에 표에 있어요. 표에. 동그라미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연결되어 있죠? 뭐라고 되죠? 계획관리지역.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자꾸 들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가지고는 그냥 시험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이렇게 안 나와요. 말로 나오지. 말을 이해 못하면은 이거 봐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네모 보세요. 네모에 3번 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전에는 콕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고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고. 5번 보세요.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뭐라고요? 필수 포함시켜야 된다. 6번에 건축선 필수 아닙니다. 세모 포함시킬 수도 있다. 7번 경관, 8번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은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필수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교통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렸죠? 교통처리 계획은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 용건용의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157페이지 완화하는 거 볼게요. 완화.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까 했죠? 건폐율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런 과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너무나 겉돌아서 찾으라고도 못 찾아요. 버리고 이런 데는 그냥. 높이 제한. 높이 제한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용, 건, 용이 완화할 수 있다. 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받고, 다음에 158페이지 됐고,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1번. 5번에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계획이 결정 고시지 않으면 3년 된 날이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년 되는 날, 다음 날. 다음 날. 주민들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중에 도시군 계획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라고요? 5년. 그래서 5년 이내 이 법에 따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162페이지, 162페이지. 이제 맨 위에 있는 말을 여러분 중에 적어도 두 분, 세 분은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용, 건, 용이 정해졌으면 그에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받고 시간이 좀 애매한데 바로 그냥 봅시다. 너무 빠르니까 쉬기는 걸리니까 165페이지 개발행위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들 참여를 했었죠. 입안을 하든 결정하든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주면 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하는 곳에도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뭐에 따라서 개발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됩니다. 또 도시군 계획설 사업 말고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또 무슨 사업이 있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정비 사업. 이거는 우리 개인이 하는 건가요? 공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렇게 정해준 이러한 규칙이나 이러한 규칙에 맞게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 토석을 채취하는 것, 토지를 분할하는 것,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우리들이 할 때. 얘네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안 받아.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대신에 이거는요, 인가 받아야 돼요. 어차피. 아까 실시계 인가 받았죠? 거기서 이거 다 포함돼 있어, 사실은. 이게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우리들이 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 실시계 인가. 실시계 인가가 있으면 무슨 인정고시가 있었던 걸 본다고요? 공익사업법?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했죠? 얘는 뭐가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했어요? 세목록고시. 이건 이제 이해력보다 단순 암기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반복돼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자, 얘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아니고 시험에는 이렇게 알려줘요. 56조라고 알려줍니다. 56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인가 절차에서 어차피 다 포함됐어요. 목욕했으니까 세수할 필요 없어. 이거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물 건축. 건축물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적인 시설물을 공작물에 합니다. 근데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예요. 다만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우리 관심이 많고 우리가 늘상 접하고 가장 소중한 공작물이기 때문에 따로 규제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도 있는 거죠. 자, 공작물을 지휘한 건축물, 건축 허가받고 공작물 설치도 허가하는데 공작물은 인간이 만든 모든 시설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책상도 공작물입니다. 근데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설치할 때? 안 받죠?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그런 겁니다. 도시역에서 예를 들면 50톤 이상이고 50평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게 아니니까 버리는 거고 일정 규모 이상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9월이 됐어. 9월. 9월 되면 이제 집에 앞마당에다가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지. 아침마다 여기다 물을 떠놓고 막 기도해. 비나이다. 시험 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이제 지금쯤 하는 건 뭐 할만해요. 운동삼 아침에 9월에는 정신없어서 죽겠는데 비나이다 하면 안 되죠. 7월에 또 가면 이렇게 기와집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깃발 날리는 기와집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물어봐. 분명 있어 여기. 달마다 가는 사람이 있어. 달마다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럼 이분이 부적 써달라고 그러면 부적 써주면 시험 됩니까? 안 되고 어떤 자기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가서 부적을 써달라 했대요. 부적을 엄청 돌죠. 성적 안 올라가. 부적 또 써달라. 안 올라가. 마지막으로 서 이제 그냥 돈을 엄청 주고 부적을 썼는데 가지고 어떻게 부적을 내가 흘려서 봤더니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라 했대요. 농담인데 그게 결국은 다른 게 없고 열심히 하라. 기본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지 마세요. 왜냐면 된다고 하면 좋은데 된다는 말 들으면 좋아. 근데 안 된다고 하는 말 들으면 또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간 마음이 상해 공부를 안 하더라고 또. 또 거기 가는 분들은 그걸 좀 많이 의존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딱 봐가지고 그분들이 대충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또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이 중에는 막 대충 통밥으로 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얼굴 보니까 막 놀 사람 같아요.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얼굴만 보고 좀 놀 것 같으면 가려면 화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럼 이제 화장하고 이 사람 좀 노는구나 안 된다고 그런다고. 왕경 돋보기양 쓰고 이렇게 가보세요. 머리도 간장하고 그런데 될 거다 될 거예요. 마음만 상하니까 가지 말고.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도서 퇴치, 토지 분할, 물건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무슨 말인가를 음미를 하면 이게 몇 바퀴 돌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안 틀려요 이제. 근데 아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거 말했고요. 근데 규모 이상이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공작물 중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시 설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물론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녹지지역 또는 녹지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용도지역 생각하지 말고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대요. 그럼 그 토지에 대한 변화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예, 안 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초단을 한대요. 그럼 허가 안 해줍니다. 최고랑 차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슨 초단 같은 거 하고 청단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외형, 형상이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막 파냈어. 형질 변경이죠? 파내는 것을 절토, 위에다 쌓는 것을 성토, 다듬는 것을 정지, 위에다 더 씌우는 것을 호장이래요. 바다를 배웠습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형질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형질 변경 안 외우고요.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걸 성토라고는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여기다가 성토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이거 써주면 더 잘 알아요? 더 모르지.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글은 흑쌓기, 흑깎기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놨어 지금 이제. 몰라도 돼. 딴 말도 몰라도 돼. 안 물어보니까. 이런 때 형질 변경이다. 토속 채취는 흙이라든가 돌, 모래, 자갈, 바위 이것을 토지로부터 채취하는 것이 토속 채취고요. 토지 분할은 대한민국에 3천만 필지인가가 있대요. 이것을 만약에 3억 필지로 분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3억 필지로. 그럼 필지수가 많아졌죠? 부자들이 많아졌나요? 그럼 내가 땅이 1000평이야. 그럼 10개로 나면 100평이니까 쓸만하네요. 근데 내 땅이 20평짜리 땅이 있어서 10개 나누니까 2평씩밖에 안 돼.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죠? 그럼 경제적 가치가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토지 분할이 꼭 좋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이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 허가를 통해서 분할해야 되는 거고, 너무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투리 땅에도 쓸모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정 목적으로. 물건 쌓기. 물건을 쌓기는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데,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가 빠졌네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는 내가 여기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여기다가 논두렁 옆에 쌓아놓을 수 있어. 허가사항 아닙니다. 잘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한번 기억할 만한데, 여기 자연환경 보전제가 생각하지 말고,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기는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아닙니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내 땅에 그냥 물건 쌓아도 돼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에서. 울타리 이거 다 알려줘요. 얼마 이상 물건 쌓을 때? 한 달. 그리고 어디? 농림지역은 빠졌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포인트 위주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공작물은 아까 비닐하우스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형질 변경인데 이게 사회 경제적 그런 변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의미 없는 형질 변경이야. 경미해. 일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데 그 무시하시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봄에 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갈았어. 무 수확하고 고구마를 심는데 땅을 갈았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인데 이게 지목 변경을 수반한대요. 그럼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것은 변화가 좀 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가 과수원인데 얘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걸 논밭으로 만들었어. 그럴 때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지만 큰 변화가 있죠. 지목 변경. 이거요?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근데 지목 변경인데 또 큰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예, 변화가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전답사의 지목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어떤 분은 이것도 변화가 큰데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를 직접 이 안에만 머물러서 내가 논을 밭으로 만들려고 힘들더라. 자기가 공사해보면 힘들더라. 그러지만 이 과수원을 논으로 만들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전답사에는 변화. 시골에서도 제가 좀 잠깐 살면서 시골에서 학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시골에 쫓겨 내려가서 있었는데, 중개사들이 거기는 자격증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무안군이라는 군에 있다 보니까 어쩌다 거기 갔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자격증 빌려서 합니다. 그냥 빌려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자격증이 아니고 옛날 자격증이잖아요. 옛날 부칙기공 그걸 빌려서 하는데 이제 팥이 더 비싸요. 지금 보통 돈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나 서울 같은데 이거 1억에 좀 팔아줘. 이제 얘가 와가지고 여기다 흘리고 막 갖다 부어요. 이제 성토에 파트로 만들어. 전답사의 지목병은 허가상 아니거든요. 파트로 만들어. 파트로 팔아.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넥치가 가져요. 이분은 1억에 팔아달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1억이면은 여기다가 0.9니까 90만 원이네요. 이제 4,910만 원 돌려줘야 돼요. 중개보수는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무효잖아요. 아니야? 무효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어떻게 안 줘요? 예? 특약을 넣어요? 특약을? 중개사법 아직 공부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그냥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했죠? 물론 한 바퀴 하고 모르겠죠, 여러분들. 민법에도 나와, 이거는. 효력 규정입니다. 특약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중개보수 자격증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것은 무효예요, 무효. 물론 이분이 안 따지면 괜찮아요. 보통 안 따지죠, 시골에서. 만약에 나중에 따졌다, 그럼 돌려줘야 됩니다. 특약이고 뭐 다 소용없어요. 이건 단수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효력 규정에 반하는 규정, 법률행위는 무효잖아, 무효.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민법에도 나오고. 다만 이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일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 원칙이지만 일부 이 부분이 무효인 걸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아니라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유효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게 무효인 걸 알았다면 중개보수 초과 규정이 무효인 걸 알았다면 이거라도 합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받을 수 있다. 예. 특약도 소용없습니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괜히 또 엉뚱한 소리 했네. 이건 컨설팅이 아니거든요. 컨설팅이면 컨설팅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컨설팅 아니잖아요. 중개만 하는 거지. 다만 이제 여기에 들인 노력 같은 거는 자기가 좀 할 수 있겠지만 전답 사이는 변화가 크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시 아주 대도시처럼 활발하게 중개 거래가 있고 또 매매가가 높을 때는 막 순진하게 하면 되겠지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은 이제 토지 거래 같은 거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야죠. 이제 가치를 올려야 돼. 이 사람은 아까 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이고 이런 거 뭐 한 1년에 한 건, 2년에 한 건 해야지 어떻게 먹고 살지. 시골에 있어가지고는 매매가도 뭐 무슨 1억도 안 되는 게 허다한데 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 줬어? 일부러 한자 씁니다. 친구처럼 보이려고. 전답사의 지목병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자, 경작은 허가 안 받아요. 변화가 크면 허가 받아요. 전답사의 변화가 안 크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논을 2m씩 절토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80년대.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2m 성토하는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크네요. 그래서 법이 생긴 거야.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2m 이상 절토 성토할 때는 허가 받아라. 변화가 크니까. 전에는 규제할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었거든. 어떻게 2m를 깎아내겠어요? 소를 막 쟁기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2m 이상 절토 성토할 때는 허가 받으라 하는 겁니다. 변화가 크니까. 토석 채취 해볼게요. 토석 채취. 여기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는 어떻게 그래요? 허가 받으라 이 말이죠?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근데 얘가 토석을 살살 채취하더니 뭐 하는가 봤더니 여기서 채취한 걸 여기다 놓고 여기 한 거 여기 놓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더니 여기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 이 사람의 토석 채취 목적이 뭐예요? 형질변경이 목적이었네. 알고 보니. 그죠? 그럴 때는 형질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형질변경은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도 있고 요건이 달라요. 토석 채취하고. 근데 이제 형질변경에 따른 그런 규제를 피하려고 야금야금 흙물의 자갈바위 채취하겠다고 허가 받아놓고 채취하더니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형질변경 허가는 안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 이럴 수도 있죠. 편법으로. 그러니까 형질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라. 법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어떤 애가 냈더니 어떤 출제원이 또 이렇게 해요. 형질변경 목적이 없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요. 무슨 허가? 토석 채취 허가.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내내는 형질병령 목적일 때는 형질병령 허가 받으라. 이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그걸 따라서 뭐 형질병령 목적 없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내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창의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외박할 때는 외박허가, 외출할 때는 외출허가 받아야 돼요. 외박 목적인 외출은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박 목적으로 외출을 할 때는 무슨 허가 받아야 돼? 외박허가. 외박 목적 없는 외출은 무슨 허가? 외박 목적 없는 외출허가.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은 토지분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행정재산이었었는데 안동시 재산이었는데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양한대.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분할하겠지 안 하겠어? 행정재산을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토지분할 또 하나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게 4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넓이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좁아지면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넓이 5m 이하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넓이 뭐 2m, 5m, 3m로 하는데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달리기 염승용 트랙을 만들겠대. 허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 받으라고. 몇 미터 이하로 할 때? 넓이 5m로 분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건축법에는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 제한 면적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예,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을 때, 이게 현재 100제곱미터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건 형이 가지고, 이건 동생이 가진대요. 50, 50. 안 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이게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분할 제한 면적.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나중에 숫자 외울 건데 건축법에서 건축법보다 이게 이 숫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는 면적하고 전에는 달랐는데 같아졌어 이제.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우리 원장님은 아마 전체적인 큰 틀이라든가 이런 이해는 완성도가 높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건 조금 암기팀은 안 줄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암기하면 돼요 이제. 우리 나와요 분명히. 중개사법에서 나오고. 요거는 내가 시를 하나 읊어줄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저는 여기만 건축법 아직 안 하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 60. 주거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 얼마 이상일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60. 물론 이것을 10%까지 낮출 수도 있고 6제곱미터 300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네, 어쨌든 기준이 60이에요. 60.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토지라는 거는 반드시 건축하는 목적으로만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만약에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돼. 이상으로 하는 거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내가 땅이 주거지역에 500이 있어. 250, 250 나누는 것은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자르다 보니까 너비가 5m 이하래.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면적에 상관없이. 이제 분할 제한 면적 이런 말 들었죠 이제? 제가 더 쉽게 무슨 기억하라 하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근데 이런 말 듣고서 그 말 기억하라고 할 때 기억하는 거지 이런 설명 없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건축법에는 뭐가 있어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 분할 제한 면적. 제한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분할 제한하는 면적 기준 그것보다 미만으로 할 때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으면 허가 안 해줘요. 있으면 금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 미만으로 분할 못해. 건축물이 없을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으면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하는 거. 금지. 절대 금지. 물론 예외 있습니다는 절대라고 안 돼요. 건축구역은 있는데, 자, 다시 여러분이 땅이 지금 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칩시다. 사용제인데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제일 큰 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동생들이 가져가고 했대요. 큰 아들이니까 집을 주기로 했대. 그럼 얼마가 돼서 50 됐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게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근데 이 건축물이 없대. 그러면 부모님 가진 땅을 4등분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사투리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잘 안 해줍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허가 해줘요.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멋대로 나누면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많아지면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생겨서 우리 개인도 손해지만 대한민국도 손해잖아요. 예. 독반농자는 보지 말고 몇 미터 이하로 분할 너비 몇 미터 이하 할 때 허가 받으라고요. 몇 미터 단순 숫자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이거 합시다. 이제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죠. 그거 미만으로 분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죠.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자꾸 여러분들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없을 때 그나마 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도로교회인데 토큰 장사를 꼭 해야 되겠어. 근데 형제하고 나눠야 돼. 꼭 나눠야 돼. 그럴 때 이거 나 토큰 장사하기 이만큼 나눠주세요. 물론 토큰 장사 하겠다고 허가 안 해줄 거야. 안 해주지만 예외적으로 일단은 허가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안 되지만 내가 억지 예를 들어준 겁니다. 건축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허가고 뭐고 없어요. 허가 해줄 수 없어. 지자체장이 법에서 금지해놔서 금지. 근데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건축물 있으면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근데 건축물 없을 때는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본 거 확인하고 10분 한번 쉬겠습니다. 166페이지. 그 전에 166페이지 아니구나. 165페이지. 없네. 166페이지 봅시다. 16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계획사업은 그 밑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토지 형질 변경 따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다음에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광 별별 시장것을 안 써놨네.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근데 토석 채취를 보니까 다만 형질 변경 목적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형질 변경 목적은 허가 안 받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형질 변경 목적은 사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야. 맞아요? 형질 변경 목적으로 166페이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으라고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라. 자, 토지 분할. 녹반농자나 2번 제일 중요해요.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 받으라고. 근데 크게 널찍널찍 1000평을 500평이 나눈데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미만으로 할 때 허가인데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1번 위에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 받으라 해놓고 괄호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건축물이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했죠? 그 말은 건축물이는 대지는 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건축물인 대지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물이 있으면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는 거. 금지. 근데 건축물이 없을 때는 허가를 받고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미만 이 말하고 건축물이 없을 때다 이거죠. 없을 때. 있으면 미만으로 분할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물건을 쌓아놓는 거, 농림정은 빠졌죠? 얼마 이상 물건 쌓을 때? 1개월. 그 밑에 경작 볼까요? 경작. 경작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3번.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목 중에서 친한 애 둘이 있죠? 무슨 사이? 전답 사이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4번. 절토, 성토 몇 미터 이상일 때는 허가 받는다. 2미터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추가할 게 있는데 168페이지 한번 볼게요. 168페이지. 공작물 설치해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용도적은 보지 말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양식장을 설치한대. 변화가 크겠죠? 허가 받아야 되고요. 형질변경에 형질변경. 이거는 앞에서 다 봤네요. 그 다음에 소속 취치됐고 25, 50 이런 거 볼 거 없고 토지분할에서 여기 이제 어리 양식장 하나 보고 다른 숫자는 무시하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토지분할. 내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게 주거지역이고요. 한 3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건축물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개설하고 싶어. 사도 개설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토지를 분할하고 싶어요. 너비는 3m고 이렇게 면적은 30제곱미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너비도 5m 해야죠. 면적도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죠.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왜 허가 받으라고 했죠? 쓸모없는 땅이 될지 몰라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차도를 개설하게 되면 여기로만 다닙니까? 얘만 따로 써요? 이렇게 편입이 되겠죠? 자투리 땅이 됐어 안 됐어요? 허가 안 받습니다.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50제곱미터를 잘라내는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공용지라든가 공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대. 자투리 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같은 말들이에요. 공용지, 공공용지, 도시군 개설 부지, 사도 개설을 똑같은 말들이에요. 앞에 얘만 다르지 뭐 자투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개를 한꺼번에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5번 토지 분할.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4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 개설로 지형도는 고시가 된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이건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취지가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안 그러면 네 개를 외워야 되는데 네 개를 외우지 말고 왜 이게 있는가 취지를 이해하고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만 읽으면 시험에 틀릴 일이 없는 거고. 여기까지 봤고요. 10분을 쉬었다가 조금 더 이제 개발행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